오늘의 점심 메뉴는 돈가스와 김밥, 떡볶이, 그리고 쫄면입니다. 종류는 다양해 보이지만 돈가스를 제외하곤 모두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간편한 햄버거나 탄산음료 같은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해결하는 일은 더 잦아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세 자릿수 몸무게를 기록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듯합니다. 운전을 하다 끼니를 놓치는 경우가 잦다는 한석 씨는 고지혈증 진단도 받았습니다. 공복당이 110이 나와서요.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올해 31살인 박용태 씨는 최근 아내가 올린 몇 장의 사진 때문에 SNS에서 유명인이 됐습니다. 결혼 후 급격하게 체중이 불어난 용태 씨의 결혼 전후 모습을 아내가 전 남친과 현 남편이란 제목으로 SNS에 올렸는데 그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겁니다. 추억 이렇게 하면서 올렸는데 사람들이 요즘 이거 유행한다고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해봤는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네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한번 봐봐. 누구야? 잘 봐봐 누구야? 누구? 누구다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누구야? 아빠야. 아니에요. 아빠 아니에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지. 아빠야. 아니 그러죠. 딸의 반응에 쓴웃음이 나오는 용태 씨. 모르구나. 그의 업무 공간은 바로 거실 한켠의 식탁입니다. 전업 투자자로 지금 한 7년째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 출근을 못하고 막 그랬었던 것도 있었고 해가지고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지금은 계속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두 아이들을 돌보는 게 일상이 된 요즘. 분식 먹자 오늘. 김밥이랑 떡볶이랑 뭐 쫄면 알아서 시킬게. 점점 더 간편한 것만 찾게 됩니다. 매 끼니마다 이제 음식하는 것도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편하잖아요. 특히 그 코로나 이후로는 주로 이제 배달을 이용을 하게 됐었어요. 하루에 한두 끼는 배달 음식으로 해결합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는 돈가스와 김밥, 떡볶이, 그리고 쫄면입니다. 종류는 다양해 보이지만 돈가스를 제외하곤 모두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배달 마니아 용태 씨의 평소 식단 역시 한 그릇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일품 요리가 주를 이룹니다. 그 결과 체중과 함께 늘어난 건 다양한 처방약들. 약을 먹은 지는 3개월 정도 된 것 같고요. 고지혈증, 고혈압, 그리고 당뇨약을 먹고 있습니다. 30이 간 넘은 용태 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이른바 혈관 3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운동을 딱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바로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을 했었는데 육아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계속 먹는 걸로 좀 많이 풀었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그러면 그 사이에 해보신 적이 있어요? 네, 하루에 한 끼 먹는 걸 간헐적 단식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를 하다 보니까 배고픔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이상하더라고요. 몸에서 약간 거부 반응이 있어가지고. 언제부턴가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풀게 됐다는 용태 씨. 아무리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 얼마 뒤면 급격히 체중이 증가하는 요요 현상이 찾아왔습니다. 오케이, 그만. 이거 힘들어요. 처음 해봤어요. 팔다리 정도만 하는데 심박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뭐가 지금 체력이 좀 많이 약한 거지. 그러니까. 죽겠네. 체력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몸 곳곳에서 이상 징후들도 나타났습니다. 좀 과식을 하거나 안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몸에서 두드러기가 많이 나요. 예전에는 배달 음식만 먹어도 몸에서 이제 거부 반응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배달 음식뿐만이 아니라 일반 음식을 먹어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원인 모를 두드러기 때문에 밤잠을 설친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몸에 나타난 이상 반응들이 식습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혈액 검사와 체성분 검사, 그리고 복부 CT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근육은 굉장히 적으면서 체지방이 많은 그런 저근육형 비만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검사 결과 용태 씨는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심각한 상태. 용태 씨의 피부 질환도 이와 무관하지 않는다는 진단입니다. 특정 음식이나 가공식품, 배달 음식을 불규칙하게 많이 먹다 보니까 위장이 사실은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렵죠. 되게 이런 분들은 설사와 변비를 반복한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먹는 음식의 메뉴의 문제와 식사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런 게 크거든요. 34살 홍한석 씨는 대형 화물 트럭을 운전하며 택배를 운송하는 일을 합니다. 물건을 싣고 전국을 오가다 보니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죠. 평일에는 계속 차에 있다고 보면 되죠. 이제 운전하는 시간은 한 6, 7시간 정도 되는데 이제 차에서 쉬거나 그런 게 많아서 계속 차에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식사는 어떻게 해요? 차에서 시켜 먹거나 뭐 지나가다가 식당 같은 데서 먹거나 그렇게 합니다. 일감이 없을 땐 콜이 올 때까지 차 안에서 대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한 지 1년. 아직은 이 생활이 익숙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전에 사진 찍었던 거 있는데 액자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원래 제가 전공이 메이크업 전공이에요. 이제 이런 배우들 메이크업 해주고 그러면서 사진을 시작했었어요. 한때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발하게 활동했었다는 그가 어떤 계기로 운전대를 잡게 된 걸까요? 작품하면서 좀 아랫 사람들 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스텝으로 일할 때는 되게 편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머리가 되고 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정신없이 보내고 나니 그제서야 문제가 보였다고 합니다. 1년 만에 한 20에서 25kg 정도 쪘어요. 차에서 주로 막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시켜 먹고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주로 이제 뭐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뱃살 같은 게 좀 많이 찐 것 같습니다. 1년 전 70kg이었던 한석 씨의 몸무게는 어느덧 90kg에 도달했습니다. 체중 증가의 주범은 역시나 빠르고 간편한 식사. 주로 배달 어플을 통해서 시켜 드시나요? 네. 별로 안 더울 때는 마라탕 자주 시켜 먹었어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차 안에서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경우가 더 늘어났고 그럴수록 간편한 햄버거나 탄산음료 같은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해결하는 일은 더 잦아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세 자릿수 몸무게를 기록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듯합니다. 운전을 하다 끼니를 놓치는 경우가 잦다는 한석 씨는 한 번 먹을 때 칼로리가 높은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선호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려 합니다. 그거 안 덥냐? 한석 씨는 오는 9월 프랑스인 여자친구 마리암과 3년 열애 끝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좀 더 건강하고 멋진 남편이 되기 위해 다이어트라는 목표가 생긴 한석 씨. 먼저 체성분 검사와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체력이 있어서. 네.
아침 혈당이 공복당이 110이 나와서요. 저희가 100 아래가 정상인데 공복당이 높고요. 혈당 110,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수치도 높아 고지혈증 진단도 받았습니다. 몰아먹는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열량 높은 거를 몰아먹는 거. 그러니까는 흔히는 음주하시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을 때 하고요. 또 액상의 뭐 음료수 많이 먹고 또 음식을 같이 많이 먹을 때 이럴 때 많이 올라가요. 홍환성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식사를 끼니마다 챙기는 거. 시간 맞춰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는 저마다의 사연으로 잘못된 식습관과 건강에 문제가 있는 참가자들과 함께 거꾸로 식사법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잘못된 식습관은 무엇인지,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영양 상담 및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식사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늘 식사를 하실 때 녹색으로 채소를 시작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첫째, 식사를 할 때 항상 채소부터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만약 채소가 없다면 단백질부터 먹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을 가장 나중에 먹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포만감을 위해 식사는 최소 15분 이상 천천히 하되 식사 초반에 채소를 5분 이상 씹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식후 가벼운 운동은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한식을 택하실 때는 밥, 국, 반찬 이렇게 따로 돼 있는 식단을 택하는 게 좋고요. 근데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밥하고 이렇게 비벼서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빔밥을 드실 때는 우선에 그 채소로 나온 고명을 드시고 그다음에 비빔밥에 나오는 계란 후라이를 드시고 그다음에 밥을 소량 이렇게 비벼서 드시면 그게 거꾸로 식사가 됩니다. 어느덧 거꾸로 식사법 둘째 주 후반,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채소 먹는 걸 힘들어하던 박용태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때마침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는 수육. 배달 음식으로 한 끼를 때우던 이전과는 달리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룬 건강 밥상입니다. 고기를 앞에 두고도 용태 씨는 이제 오이부터 손에 듭니다. 식전에 편히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찾은 게 용태 씨에겐 오이였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더 편하게 오래 먹을 수 있는 몇 가지 노하우도 터득했습니다. 제가 그 깻잎을 좋아해가지고요. 깻잎에다가 여기 그 와이프가 만든 양배추랑 해서 또 이제 김치랑 깻잎도 섞어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먹는 양엔 전혀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용태 씨는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한 뒤로 먹는 밥의 양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야채 먹는 거 자체가 어려웠어가지고 야채랑은 떨어져서 사는 사람이었었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지금은 확실히 적응은 한 것 같아요. 밥을 먹을 때는 야채를 먼저 먹다 보니까 생각보다 포만감이 좀 빨리 와가지고 막상 탄수화물이 안 땡기다 보니까 별로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아직까진 체중엔 큰 변화가 없지만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혈당이 지금 식후로 쟀는데 116이 나왔고요. 식전에는 106이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지금 1시간 지났는데 10 정도가 올랐네요. 당뇨가 있는 용태 씨는 거꾸로 식사법을 하면서 혈당이 훨씬 안정된 걸 매일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안 했었을 때 동일 메뉴로 했었을 때 최고 수치가 21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했을 때는 한 10에서 20 정도가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혈당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식사 순서가 이렇게 약간 몸에도 약간 혈당 스파이크가 안 나오게끔 하는 게 실제로 이 효과를 눈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약간 몸에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3주간의 프로젝트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몸으로 느끼는 긍정적인 변화만큼 결과도 좋을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kg에서 6kg까지 참가자별로 차이는 있지만 4명 모두 체중이 줄어든 겁니다. 그중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건 전업 투자자 박용태 씨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숙면이 좀 잘 안 됐었는데 꼭 한 3시간에서 4시간에 한 번씩 깼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최근에는 그런 적은 없었고요. 쉼 없이 올라오던 두드러기도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혈당은 물론이고 중성지방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명백한 당뇨병과 고중성지방혈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장 지방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거. 이럴 경우에 이제 앞으로 고지혈증 약이나 당뇨 약을 조금 줄여 나가고 계속 살을 뺀다면 약을 끊을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혈액 검사상 수치가 좋아지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바로 트럭 운전기사 홍한석 씨입니다. 중성지방 수치는 오히려 올라갔는데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선 규칙적인 시간을 못 지켰다는 게 크고, 두 번째로는 채소가 소화 잘 안 되는 건데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세 번째,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이 식사법은 이 채소를 먹고도 잘 버틸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환자의 일이 조금 너무 힘이 들어요. 불규칙한 식사 습관과 더불어 채소 위주의 부실한 식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몸에서 필요한 열량이 부족하다 보니 면역력은 떨어지고 몸은 더 살찌기 쉬운 체질이 됐다는 겁니다. 체중을 감량하거나 당을 조절하려고 할 때 가장 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만 치료법 중에서 탄수화물을 너무 제한하시게 되면 체력이 저하되면서 다양한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소화도 힘들어질 수 있어서 그런 오류는 범하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